부동산 가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주택시장에요. 요즘 월세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주춤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쪽으로 가면 월세의 고공행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투자의 어떤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전화를 주세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부동산 관련된 질문 접수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여름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덥긴 하지만 네, 그렇죠. 이제 가을 이사철 다가오면 또 난리 아닌 난리가 날 텐데 올 가을철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대표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을철에요. 네, 올 가을철. 전세난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네. 지금 이제 아직 2만 세대가 이주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뭔가 어디 관리처분이 날라고 하는 분들은 옛날에 한 번씩 겪었던 분들은요. 이제 빨라져가지고 집 없어지거나 빨리빨리 이주를 하는데 이미 선이주를 몇 군데서 해놓은 바람에 전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물건이 이제 작은 것들도 지금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죠. 오직하면 그 근처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다세대들이 거래가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분양권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과 그리고 재건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뭐 상가로들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가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수익형 부동산, 재건축, 그 가운데서도 어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물건들 꼽아주시면 저희 신하선 대표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어느 곳 궁금하신지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예요.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저 도봉구 창동 그 금호유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언제쯤 팔까 싶어서요. 네, 그리고 매도 또 시점? 하나는 네. 그 바로 옆에 그 삼성 아파트라고 좀 오래된 그 아파트가 있는데 네, 네. 제가 또 글리 갈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도 괜찮은가 좀 네.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봉구 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매도 시점부터 조금 잡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 창동에는 실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죠? 네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요거를 혹시 그 매도하고 아까 삼성 아파트가 어디 쪽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그 창동역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창동역 바로 옆에 아래쪽으로요.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걸 예. 말씀하시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가는 거예요. 아, 연식이 조금 더 됐어도 가격을 좀 줄여서 그쪽으로 네네. 평형도 지금 줄여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줄여가는 거죠. 작은 평형으로. 네네. 뭐 둘 다 뭐 비슷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창동 어울림 아파트, 금호 어울림 아파트. 평형대는 34평인가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철이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4호선하고 1호선 이렇게 좀 자리가 잡고 있고, 여기가 가격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이파크 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2,000세대 이상 되고, 그리고 네네. 이제 청설도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조금 작습니다. 네, 세대수가. 작아요. 예. 그렇지만
요 같은 세대원들과 함께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가격 차이가 아이파크나 뭐 어울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나올는데도 불구하고서 같이 동반 상승이 됐는데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실속적인 아파트인 거는 맞는데 이 아파트가 뭐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든가 앞으로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주위의 개발 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가격 대비 상당한 실속주의 아파트고 오래 가지고 가시기에는 투자용으로는 맞지 않지만 실거주용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물건에 대한 특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삼성 바로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 레미안 아파트 요로 좀 갈아타시려고 하는데 연식은 더 오래됐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이 나이대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죠? 60대예요. 야, 60대. 그러면 지금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가시게 되면 거의 한 20, 30년 정도 사시겠어요. 그죠? 아니면 살다가 또 딴 데로 또 움직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마지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창동 아파트가 가격이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가 저렴하기니까 96년도 가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제 20, 30년을 사시게 되면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집 안에 겉에는 뭐 깨끗이 칠해놓으면 괜찮겠지만 밑에 하수관이라던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현재 나이에서 나이가 좀 더 많이 드셔갖고 한 80세쯤 되셔가지고 뭔가 이사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드세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그 갖고 있었던 실제적으로 창동 같은 경우는 연식 자체가 2004년식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젊고, 그러니까 요걸로 작은 평형으로 만약에 물건이 없다 그러면 요 주변에 조금 더 신축으로 연식을 좀 앞으로 한 2006년도 이후 정도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걸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창동 아까쯤에 삼성 아파트로 움직일 것 같으면 안에 이제 그 연수기 정수기 이런 거 좀 달아놓고 안에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약간 아래층으로 해가지고.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둘 중에 아파트가 뭐 창동 고모가 연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나아서 사실은 뭐 전철역 가까운 거 외에는 삼성보다는 그게 더 조금 더 번듯해 보이긴 하는데요. 연식이 지금 96년도면 조금 됐거든요. 근데 인기는 네.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요 주변에 많이 있어서 삼성 레미안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 더 갈아타온다고 생각하시면 25평으로 갈아타시고 나머지는 뭐 월세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움직이셔도 괜찮은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 연식이 조금 더 덜 된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미사지구 프레시요. 이사지구 푸르지오. 네. 예,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네. 예, 거기가 뭐 학군도 괜찮고, 공기도 좋고, 뭐 강남도 가깝고, 그래서 네. 이제 5호선, 9호선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해도 또 이제 집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미사지구로 한번 가볼게요. 푸르지오 말씀 주셨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사 프로지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전에 예 처음에 하실 때 하신 거예요? 예, 분양 받았어요. 가격 얼마 정도 때 받으신 거예요? 그 평당 정확한 거는 모르고요. 1,300 정도? 예, 거기 갈 거예요. 네, 1,300 정도. 지금은 그래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뭐 1억 정도.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와. 일단은
많이 붙으신 분들은 2억도 붙은 분도 계세요. 정말요? 네, 노약증에. 그래서 옆에 좋은 데로 갈아타게 하신 분도 계시죠. 자, 지금 이제 미사프로지오를 받으셨는데 그 지금 실입주를 몇 평형을 38평형이요? 아이, 36평이에요. 34평형? 36평이에요. 36평짜리. 자, 요거를 받았던 이유가 현실적으로 실입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투자했던 거예요? 실 입주도 원하고요. 예. 또 이제 투자도 원하죠.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내가 팔고 나와야 되냐 아니면 입주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예.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전망이 괜찮을 것 같으면 입주를 할 거고요. 아, 가격이 빠질까 봐 겁나시는 거예요? 예? 가격이 빠질까 봐 실입주 하면? 예. 자, 이것은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하셔도 되는데 프로지오 로얄층이라든가 좀 좋은 층으로 잘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 입주 좀 하시는 거 괜찮고요. 사실은 얘가 이제 실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입주하시고 나서 2년이 아직 안 지났죠? 네. 1가구 1주택이세요? 아니에요. 다주택자세요? 네? 다주택. 예, 네, 다주택자.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이것이 프리미엄 1억이 정도 떴으면은 사실은 이것을 이제 등기를 다 이제 치시고서 움직이시는 건데 지금 현재 등기 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내년에 입주하거든요. 미사 프로지오 중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자, 프리미엄이 지금 1억 붙으셨으면 요것을 거래를 이제 지금은 입주권이라 비과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 치고 나서 2년 후에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하시고 나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타이밍에 거래하시고 나서 거기 자의로 프리미엄을 좀 한 5, 6천 주고 입주하시면은 오히려 굉장히 좋거든요. 나중에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프리미엄을 한 1,600대 이상 평당 줘야 돼요. 자의를 살려면. 그러면 프로지오보다는 자의가 훨씬 좋으니까 프로지오에서 프리미엄 받고 팔 생각을 하고 일시적 2주택 자의가 등기되는 그 타이밍 잘 계산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잘 계산하셔서 안 되면은 뭐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타는 거 한번 괜찮다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이분이 다주택자라고 하니까 좀 어떤 관계인지 3주택자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주택을 어떻게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데 그냥 단순하게 얘만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입주 할 거면 갈아타게 하시는 거를 한번 얘기해 봐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도하실 것 같으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시되 주의할 점은 절대로 다운 계약서를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다운을 쓰고 매수자가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책임지는 걸로 계약을 쓰긴 하지만 요즘은 세무사분들께서 직접 녹음기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다 조사가 이미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두들겨 맞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다운을 쓰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쓰시지 마시고 그냥 세금 신고하시는 게 본인한테 이로우실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운을 쓰고 있는데 100%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면은 네. 세금 다 이렇게 많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예. 분양권은요. 분양권으로 받으신 거죠.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50% 세금이 있고요. 등기 치기 전에는 일반과세예요. 이게 이제 비과세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를 치신 다음에 2년이 지나서 1가구 1주택일 때 그때 비과세인 거죠. 일시적 2주택이나. 예. 2년 지나서는 이제 1가구 1주택 한해서만 비과세예요? 준공이 나고 나서요. 준공 나기 전에는 비과세 자체가 없고 일반과세예요.
1년 미만은 50%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상은 일반 가세를 내야 되고, 준공이 나기 전에는 이것은 비과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똑같습니다. 분양권은 50%에 대한 1년 미만의 세금을 내야 되고, 입주권은 40%, 조합원 물건 같은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40%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비과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준공 나고 나서 2년 정도 놔두고 그럼 2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때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비과세가 될 수가 있죠. 어. 2주택인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되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 후에 2년을 보유하셔야지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와, 우리 시청자님 사례 들으면서 저도 옆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전반적으로 살펴드렸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예. 추후 세미나 또 참석해 주세요. 어쨌든 2년 후에 네, 준공 후 2년 뒤. 네, 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을 살 때의 기준을 잡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면 다 비과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로 잘못 알고서 매도하는데 네. 준공되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전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6개월만 있으면은 2년이네. 그리고 팔았다가는 6개월간에 1년 미만의 세금을 다 두들겨 맞죠. 아이고, 그렇군요. 40% 네. 아니면은 이제 50%를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잘못 아셔가지고 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뛰었는데 전부 세금으로 날리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지역 부동산에서 다 각자 틀리게 얘기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절세이기도 합니다. 세금 부분 꼭 따져주세요. 다음 분 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세요? 아, 제가 성동구 금호동에 29역 여기 2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어디요? 어디? 금호 29역이요. 구모 29역. 네네. 근데 갖고 있는데 제가 1층이 됐어요. 아하, 네. 예.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겠다. 매도 시점은 또 언젠가.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예. 글쎄 그거를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잘 주셨어요.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 한강도 보이고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1층. 1층이 돼가지고 그래요. 원래 원조합원이셨어요? 아니요, 제가 산 지가 한 1년 6개월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 입주권 상태에서? 예. 아 근데 이거 재입 안 하고 안 했을 때 하신 거구나. 추첨을 네네. 안 했을 때. 네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2년 갖고 가야지 비과세가 되겠네요. 1가구 1주택일 때. 자, 네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주택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애매하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자, 파랗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요 파랗게 동그라미 된 데라 할 수 있고 옆에 보면은 뭐 서울시 푸르지오도 있고 뭐 옥소 강변도 있고 길 건너면 동호대교가 있고 뭐 압구정이죠. 바로 길 건너면은 위치는 굉장히 훌륭하고 물 쪽이 보이는 쪽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한남동이라 요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공사해서 길을 또 넓히고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뭐 물도 보이고 괜찮겠다 항상 생각하는 곳인데 세대수가 여기가 한 600여 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매입을 뭐 얼마에 하셨고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우선은 요거 자체적으로 봤을 때 1층이면 꼭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또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말고 어차피 지금은 옆에서 서울시 푸르지오도 매매가가 한 뭐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처가 다 가격대가 좋은데 1층이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2층이 아니라 1층인 게 오히려 또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1층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소방법 이런 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지금 말고 어차피 지금 이제 철거 들어가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때쯤 이제 준공 나고 막 요때쯤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게 어떤가. 1가구 2주택 같으면 프리미엄이 지금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많이는 붙지 않겠지만 어쨌든 2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시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나는 1층이라서 일반 가세라도 얼른 팔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일반 준공 나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가져가시고 준공 날 때 즈음 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1층만 또 찾아다녀요. 그때 이제 그래도 적당한 프리미엄이라도 받고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게요. 필로티 1층이 아니래서요. 아, 네. 필로티 1층이 아니거든요.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이어갖고 네네. 그 필로티가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그 건설사에서 그냥 필로티가 없는 1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붙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겠죠. 지금 어찌됐든 필요티 1층이 문제가 아니라 외려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은 소방법 때문에 바닥이 딱 붙어 있는 걸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일부러 또 1층으로 가요. 앞에 나무도 심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시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있다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드린 가격을 고스란히 누군가 준다 그러면 그대로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다른 데로 빨리 갈아타게 하는 것도 괜찮죠.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문자 통해서 저희가 질문 접수받고 있잖아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416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재건축 입주권을 샀는데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관련 질문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그렇죠. 예,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물건이 관리처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뭐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어쨌든 계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입주권으로 산 그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합원분을 입주권이라고 그러고 일반 분양 받는 걸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입주권을 지금 현재 사신 분들은 관리처분 나고 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쭉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준공이 딱 나는 그 타임 되기 전에 파셨을 때는 이게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1년 미만이면은 40%의 세금을 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 날 때까지 가져갔다. 그럼 준공 나기 직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2년 이상의 어떤 일반 과세를 물게 되는 거고 준공이 딱 나게 되면 이 입주권의 매입 시기는 준공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산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갖고 가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게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도 그러니까 비과세가 준공 나기 전에 아예 입주권 분양권은요. 비과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잘못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분도 계세요. 관리처분 나기 직전에 나는 샀다. 원래 관리처분 나기 관리처분 난 날짜에 2년 전에 보유를 해야 아무 때나 파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파는 네, 사람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한 달 전에 샀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한 달 전에 관리처분 나고 나서 한 달 전에 사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준공 나자마자 재축, 공사하는 기간을 보유 기간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년 걸리잖아요. 준공 나자마자 바로 매도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실질적으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관리처분이 나긴 났지만 아직 이주를 안 해가는 임차인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처분을 났는데. 그러면 산 사람이 마치 입주권을 사긴 샀는데 서류상 그냥 주택을 산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비과세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이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곳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죠.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신하선 대표와 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8월 22일 토요일,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 문의해주세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해날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김철문 이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강남의 심장부 삼성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삼성동 그 지하철 초역세권이죠.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방 3개, 3룸 구조로 된 아주 저렴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매물 열어볼 거고요. 나머지 2개 매물 김영도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자, 오늘은 2천만 원 투자로 가능한 2가지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전용 면적이 무려 실사용 면적이 19평입니다. 단층의 면적이 3베이 구조이면서 실사용 면적이 19평의 3룸 양재동 다세대 주택과 자, 개포 재건축의 최고 수혜지입니다. 개포 재건축 최고의 수혜지이면서 양재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소액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개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열어보고요. 그들만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김영조 소장께서 2개 매물 준비하셨는데 그중 하나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5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조 소장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양재동 매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투자를 해볼까요? 본 매물의 건물에 대해서 추천 포인트를 좀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연일 매스컴에서 항상 많이 보도가 되어 왔었죠. 자, 층간 소음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요. 이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복층형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단층에 공간이 거실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3베이 구조가 되겠고요. 자, 복층의 면적이 무려 8평. 복층을 서재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도서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효율성 공간을 2천만 원 투자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으며, 자, 두 번째는요. 임대 수익형 또한 가능한 매물이다. 자, 임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변의 업무용 빌딩, 현대기아, LG본사, 업무용 빌딩 이외에도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직주 근접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 수익,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그 내용 들여다볼게요. 입지적인 여건 보겠습니다. 양재동입니다. 주변에 교통 잘 되어 있나 이거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앞으로는 양재동 꼭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양재동을 왜 꼭 지켜보셔야 되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뛰어난 입지 여건 또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양재동은
강남의 또 하나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점을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 양재대로, 강남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강북으로의 이동, 강동, 송파곤역,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꼭 이 양재동을 통하여서만 거쳐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개포 재건축 단지와 직선거리로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수혜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 이용을 가능하고요. 또 강남역, 양재역, 매봉역은 본 매물지가 대로변에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서 생활의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며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또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국립의료원이 신축 이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에서 개발 호재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투자 매물 가치 끌어올려줄 만한 것들 뭐가 있나 좀 살펴주시죠. 네. 양재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양재동 인근을 살펴보면 AT센터, 삼성 R&D센터, 또한 파인시티 개발, 또 주변 그린벨트 개발,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에 의한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2011년도에 무산된 뒤 4년간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파인시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파인시티 개발 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무려 대지가 3만 평입니다.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연건평 25만 평의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화훼단지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토지가 앞서 말씀드린 3만 평과 가까운 무려 2만 평의 토지를 굉장히 넓은 공터와 같은 토지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20층에서 30층 규모의 최첨단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화훼 유통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세곡동, 내곡동, 그린벨트 개발 해제로 인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또 신축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유입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이고요.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은 인구 유입 증가 또한 지가 상승,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본 매물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지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서서 아름다운 복층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지어지길래요? 자, 우선 본 매물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다락방이 아닙니다. 본 매물 완벽한 거주가 가능한 2계층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인 건물로서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복층형의 3룸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단층의 공간이 거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3베이 구조의 전용 11평에 가까운 공간이 있으며 또 복층의 면적 또한 8평, 마음껏 뛰어다녀도 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덤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직 종사자 또는 차별화된 다세대를 원하는 수요에 안성맞춤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개방감 및 공간 활용도가 입주자의 기호에 딱 맞춘 32세대의 단지형이라는 점, 또 본 매물은 풀옵션입니다. 최고 사양의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엘리베이터 등 차별화된 내장재로 건축될 예정이며 이 모든 설치물들이 기본 옵션으로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오셔도 될 수 있는 도시형의 풀옵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격 살피러 가볼게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실사용 면적이 무려 19평입니다. 자, 매우 넓은 아름다운 복층형의 3룸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의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액 2천만 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전세는 2억 7천만 원, 2천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4천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연수익 552만 원, 매월 46만 원, 수익률 연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충분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자, 양재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왔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겠죠? 어떤 거 생각할까요? 자, 부동산 매물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유의사항은요. 자,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많은 매물들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실 것을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건 양재동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한 건 보겠습니다. 삼성동 매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2016년 5월 예정입니다. 준공연도요. 네, 13층 건물로 지어지고요. 그 가운데 11층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4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체크해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이사님? 예, 일단은 뛰어난 입지를 줄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상업지역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앞면이 35m 도로에 있는 8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은 현재 테란로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9호선 황금 노선이죠. 여기 지하철역과 도보 2분이 채 안 되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 미래의 투자 가치겠죠. 본 매물 지역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지역이죠. 삼성동 센터에 있습니다. 삼성동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에서 그만큼 높은 영향력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의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현재 3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이 전용 면적이 실질적으로 60제곱미터, 약 18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건의 희소 가치라든지 특히 높은 임대가로 인해서 소액 투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의 중심부에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소액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임대식도 9.5% 정도의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9호선 전철 지나는 곳에 있습니다. 무려 지하철 노선에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아주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남의 중심지역이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강남의 중심 지역이 삼성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업무, 기반시설 모든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 매물이 현재 지하철 역세권인데요. 삼성중앙역과 더불어 2분이 채 안 되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릉역까지 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분당선이 있죠. 바로 양옆에 2호선과 7호선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커트러블 역세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의 강남의 중심축이 동서로 보시면은 테란로, 봉은사로 학덕로가 있습니다. 이 중앙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 고급 주거단지 핵심이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청담동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 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에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그리고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런 고급 아파트가 바로 이웃지간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 편의시설이죠. 자, 좌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차병원 사거리에 의료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동 노대오거리라든지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다양한 편의시설이죠. 여기에 코엑스와 더불어서 공항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 여기 호텔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죠.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 강남의 중심부 테헤란로의 업무타운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죠. 특히 본 매물 인근 지역에 선정릉 공원이 있습니다. 강남의 중심부의 쾌적성이 최고로 알 수 있는 바로 입지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공원의 뷰가 보이는 그런 입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학군 또한 뛰어나죠. 바로 보시면 학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경기고, 영동고 이런 우수한 학군으로 인해서 그만큼 임대차 수요도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 듣다 보니 개발 호재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일단 테헤란로 개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정부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의 중심 측이 현재 보시면 테헤란로 중심과 보훈사들 축인데요. 본 매물 같은 이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교통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동 같은 경우는 2호선과 9호선이 현재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죠. 송도라든지 의정부, 동탄 이런 중심부에서 실질적으로 3개의 노선이죠. ABC 노선에 삼성동을 교차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 교통망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죠. 특히 수서역에서 앞으로 의정부까지 KTX가 연결되는데요. 이 중심부를 삼성동을 경유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유래신사선이라든지 남부 광역 급행열차가 있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보시면 영동대로죠. 현재 삼성역과 앞으로 봉은사역 주변에 지하도시 건설안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핵심 이슈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입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거의 1조 7천억이죠. 여기 착공과 더불어서 약 7만 명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115층 글로벌 빈센터와 더불어서 60층 높이의 업무타운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현대, 기아 계열사 30개 이상이 다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130만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서울 의료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매각을 통해서 이 규모의 절반 규모가 다시 한번 한국감정원 부지와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개발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도시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72만 제곱미터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간 개발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가치는 현 시점에 거의 4배 이상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중심 측에 IT 소프트웨어 단지로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통령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일자리 창출, 결론적으로 허브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단지로서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변 지역의 실거주 수요로 계속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개발밭 속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삼성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건물 특징 살피러 가겠습니다. 중국 연도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입니다. 대로변인데요. 아파트를 짓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지하 4층에 지상 13층인데요. 층고가 층마다 4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층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지하 4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층은 현재 로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층부터 현재 보시면은 8층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볼 수 있는 메인층이 지금 9층부터 현재 12층까지 현재 보시면은 다세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 구조는 복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층고 높이가 4m 이상인데요. 결론적으로 구조가 방 3개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방 2개 구조로 해서 넓은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옵션 하면은 여기에서 논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벨트인 풀옵션 냉장고부터 여기에 모든 옵션이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요. 벽걸이 TV가 LG 걸로 42인치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스타일러, 우리가 외출하고 옷을 걸어 놓으면 자동스럽게 여기에 대리미감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하니 다음날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타일러가 또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 부분에는 최고급으로 지금 여기에 장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분이 바로 앞면이 35m 대로변 그리고 바로 옆면이 8m이기 때문에 현재 삼릉공원의 그 조망권이 바로 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쾌적성이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 어떻게 되는지 임대수익까지 챙겨드릴게요. 매매 예, 가격부터요. 가격인데요. 현재 보시면 이 매물이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보통 4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묻어놓으시면 향후에 매도차익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수익죠. 이 지역은 월세가 보통 5천만 원에 기본 200만 원 이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자, 은행이자 8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연 1,4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1억 5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강남 중심부에
9.5%의 임대수익을 안고 가시면서요.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듬뿍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동 매물 이렇게 살펴드렸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역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떠올려 볼까요? 예, 강남에 있는 물건 중에서 그만큼 입지가 어느 정도 강세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동 중심 지역이 앞으로 그만큼 가치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의 인접 지역에 있는 역세권 매물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인접 지역의 다른 물건과 비교하시면 그만큼 투자 가치의 차이점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 답사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분석하는 분석력이 상당히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매물 두 번째로 살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엔 다시 김영조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매물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들여다볼게요. 이 매물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집값을 정하고 판매하는 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강남은 무려 같은 투룸이라도 억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개포동 지역은 매우 넓습니다. 본 매물은 그 지역에서 개포동 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며 또 이러한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에 또 많은 장점들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추천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천 조망권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통틀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는 투룸 다세대의 신축 부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배정이 되겠는데요. 자, 개포동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명 학교를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강남하고도 최고의 명문 학교들을 모두 다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 투자의 벤치마크처럼 굉장히 중요한 추천 포인트로 들 수 있겠으며, 자, 세 번째로는 본 매물이 전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개포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본 매물이 매봉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철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매물 지금 살펴드릴 거고요. 일단은 매물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 입지적인 여건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들 꼽아주세요. 네. 자, 본 매물은 도심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강남에 감히 전원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 매물지와 양재천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개포와 수서를 가려주는 달터공원 약 21만 평의 공원이 접해 있으며 그 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뛰어난 입지 여건이 되겠으며 다른 매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을 구하고자 하시는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되겠죠. 가장 선호하는 산책로나 녹지 공간이 풍부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철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매물을 가장 선호하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챙겨드릴게요. 앞서서 소장님께서 투자 포인트 살펴주실 때 개포 재건축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굵직한 호재들 많잖아요. 네, 입지 여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매물 모두가 다 공원입니다. 이 집이 접해 있는 토지 모두가 서울시 소유로서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을 가격을 상승시키는 파격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이며 강남구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 2015년 연말까지 달터 공원 정비 사업이 진행 예정이며 본 매물은 그야말로 양재천과 공원과 막힘이 없는 조망권 확보로 이상적인 매물이
될 것이며 자, 부동산 투자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아마 이런 분들에게 뭐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자, 본매 매물의 특급 개발 호재인 개포주공 시형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가 올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철거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정 그리고 2016년 초엔 일반 분양이 시작하게 됩니다. 개포 재건축 단지는 9평에서 21평형대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본 매물과 같은 투룸 다세대의 평형대가 가장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며 본 매물이 개포 재건축 최고 수혜지에 위치했으며 최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개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재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뭐부터 점검해 주시겠어요?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양재동에는 현장이 4차, 5차 부지까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시공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인데요. 매봉역 역세권이면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동 가치가 매우 뛰어난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전체 다 대리석으로 마감하며 자, 외관 매우 수려하게 신축할 예정이며 자, 2016년 전기차가 상용화될 것을 대비하여 본 건물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함 또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자의 편리를 위하여 섬세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신축한 오래도록 보유하고 싶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및 보안을 위한 32세대의 CCTV, 드럼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쿡탑 모두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실용성 및 투자 가치가 매우 손색이 없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개포동 물건 내부는 어떻게 지어지나 함께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가격 점검해 드립니다. 매매 가격 어떻게 되죠? 네, 개포 재건축의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가액이죠.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10억 2,500만 원. 일반 분양가는 12억에서 13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가는 8억에서 9억, 20평형대가 무려 10억 원의 분양가로 산정이 될 계획입니다. 본 매물 소액 2천만 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으로 2천만 원 투자하여 내 집을 장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는 1억 9천만 원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4천만 원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6천만 원으로서 이자를 제하고도 720만 원, 연수익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수 시 유의할 점 챙겨주세요. 예, 개포 재건축 최인근 지역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다 끝나고 마무리 시점에서는 가격이 잠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유념하셔서 시청자님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 답사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투자를 하시기를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개포동 다녀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2077-6393번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EC 도시개발 김영저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